4주도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기말고사가 이제 코앞으로 왔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뭐 2차 부등식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2차 부등식 쪽이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2차 부등식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가 2차 공식이 아니라 쉽게 나와요. 2차 부등식은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인수분해 하면 다 풀리니까 오메가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봤자 한 문제 있지. 오메가 한 문제는 되죠. 오메가는 뭐 오메가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뭐 많이 내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해를 오면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한 문제 오히려 완벽히 맞추기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펴봅시다.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고요. 일단은 갑자기 이제 2차 부등식에서 경우의 수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완전히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뭘 것 같아요? 경우의 수. 세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면 뭐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부터 6까지 나온다라고 하겠죠. 갑자기 뭐 8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웬만하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어떠한 사건, 우리가 이거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뭐 주사위라는 사건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 6가지가 되겠죠? 1, 2, 3, 4, 5, 6. 근데 이 사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이제 문제를 보시면 150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이 A, B가 있는데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따로따로 읽는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주사위를 던질 때 A라는 사건은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거 있어요. 있죠. 이러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거는 뭐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가 나와. A라는 사건은 홀수.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죠? 1, 3, 뭐가 되겠고 B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온다고 치면은 뭐가 되겠죠? 2, 4, 6이죠. 요렇게 A, B 사건이 이런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짝수면서 홀수일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요런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냐? 두 사건이 있는데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였어. 뭐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는 뭐 2의 배수인 건 2, 4, 6이 되겠고 3의 배수인 거는 3, 6이 되니까 6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어. 공통된 게 없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는 경우에는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거나 요 사건.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냐?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얘네 둘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3가지고 B라는 사건도 3가지니까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때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어, 이렇게. 이건 이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3의 배수에 나오는 경우인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에는 2의 배수는 3가지
3의 배수는 두 가지니까 여기서 3 플러스 2를 하면 될까 안 될까? 하요라. 안 돼요. 3 플러스 2에서 5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발생하는 게.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1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언제 적용이 되냐? 그럼 합의 법칙은 언제 적용이 되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 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없었을 때는 이렇게 두 사건의 또른으로 연결해서 A 또는 B 사건이라는 경우의 수라고 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면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기서도 3을 했고 여기 2를 했는데 6이 중복돼서 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만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뭐라 부르냐? 곱의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동시에 발생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건이. 그때 우리가 이거를 곱의 법칙을 쓴다 그래요. 그럼 가장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뭐 길찾기도 있겠지만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옷을 입겠죠. 그렇죠? 옷 안 입고 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큰일 나죠? 옷을 입고 나가겠죠? 그때 뭐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을 거 아니야. 뭐 상의만 입고 나가거나 하의만 입고 나가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하의라? 괜찮아? 하나만 입고 나가도 괜찮아?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상의를 봤더니, 옷장을 봤더니, 상의에 봤더니 4가지 옷이 있었어. A, B, C라는 4가지 옷이 있었고, 하의를 봤더니, 뭐 1, 2, 3이라는 3가지 옷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려면 상의도 하나 입은 다음에 하의도 하나 입고 나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할 때 이렇게 연달아서, 잇따라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달아서 발생할 때, 각각에 대해서 연달아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상의 한 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의 한 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냐?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해볼게요. 상의를 먼저 머리 선택해서 상의를 A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바지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몇 가지가 나오죠? 3개요. 3개가 있는 거야. 1, 2, 3. 또 B를 선택했어. 또 몇 개 가지가 있는 거죠? 3개. 1, 2, 3이죠. C를 선택해도 몇 가지가 나온 거죠? 1, 2, 3이죠. 그럼 얘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12가지. 12가지가 나오지.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왜 곱의 법칙이냐? 봐봐. 각각 A당 3개씩 나와. 근데 여기 3개씩 나오면 3개를 다 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3개를 4번 더하기보다는 우리 어떻게 하죠? 곱하죠. 그래서 곱의 법칙인 거야. 각각의 다에서 같은 수들이 나와요. 다 3개씩 나오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상의와 하의를 입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상의와 하의를 입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 되는 거지. 요건 이제 4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하유라? 더하는 게 아니라, 둘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더했잖아, 아까 전에.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연달아서 발생하는 경우에,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밥을 먹으러 이제 햄버거 가게에 많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햄버거 하나 고르고 뭐 음료수를 하나 고른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 메뉴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갔을 때 뭐 햄버거랑 뭐 음료수를 골랐어. 그럼 햄버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고 뭐 콜라나 뭐 판타, 사이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칙을 써야 되겠어? 합의 법칙에서 구배 법칙이어야 되겠어. 곱의 법칙. 왜냐면 내가 연달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선택해야 되잖아. 잇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법칙을 쓰게 된다? 고배 법칙을 쓰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고배 법칙을 쓸지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직접 세보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진 학문이냐라고 물어본다 보면 경우의 수 왜 만들어졌을까? 수학자들이 이 경우의 수를 다 세본 거야. 처음엔 다 세봤겠죠? 세보면서 뭐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센 거야. 그러니까 뭐 2의 배수도 다 세보고 3의 배수도 세보고 뭐 상위와 하위로 있는 경우의 수도 다 세봤어. 다 세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거를 발견한 거야? 규칙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매번 세기보다는 이런 규칙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는 게 빠르게 셀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놓은 학문이 그게 뭐다?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되는 거야. 수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경우의 수의 공식이 왜 저렇게 나왔지? 경우의 수는 왜 저렇게 세는 거지? 라는 걸 알고 싶으면 뭐를 가장 많이 해보면 되냐면 직접 세보면 돼요. 직접 세면서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하면 되는 거야? 그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여기 공부를 겁나게 못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알아? 직접 안 세. 공식만 뒷다 외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런 공식을 외워봤자 어떤 공식을 언제 쓸지를 몰라요.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들이 배워요. 뭐 앞으로 많이 배우겠지만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순열, 조합, 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그것들을 수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잘 규칙을 발견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공식을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냐?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공식을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직접 세보면서 그 안에서 규칙들을 찾아내서 수학자들이 이런 규칙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문제를 봤을 때 새로운 문제를 봤어. 선생님 새로운 문제예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하게 되냐? 직접 세보는 거야. 직접 세다 보면 이거 규칙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던 그 규칙인데? 그러면 그 공식을 쓰면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고 싶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 공식만 외워요. 세는 건 없는 거야. 암기만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쉬운 문제 빼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직접 세보면서 규칙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셀 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순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순열이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우냐면 줄 세우기라고 배워요. 뭐라고 배운다고요? 줄 세우기라고 배웁니다. 다시 한번 순열을 뭐라고 배운다고요? 중학교 때는 줄 세우기. 순열. 순서 있는 나열이에요. 쉽게 순서 있는 나열을 줄 세우기라고 배우는데 자,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자, 순열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몇 명이 있냐? 저기 총 몇 명 있죠? 여기 4명 있어요. 선생님까지 5명이 있겠죠? 우리 주영이 지금 졸려 죽겠는데. 이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줄 세우고 싶어요. 5명 중에서 누구 세우겠다고? 3명.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란 5명이 있는데 3명을 줄 세울 거야. 이렇게 앞에서부터. 자, 그러면 5명이나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올 것인지 셀 수가 있겠죠. 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한번 세보자 이거야.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럼 여기 맨 앞에는 몇 명이 올 수 있겠냐? 우리 하율아, 내가 봤을 때 5명이 다 올 수 있죠. A가 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올 수도 있는 거야? B가 올 수도 있겠고 C가 올 수도 있겠고 D가 올 수도 있겠고 E가 올 수도 있을 거야. 맨 앞에.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맨 앞에 왔다고 봅시다. 그럼 두 번째를 줄 세울 거야? 거기 몇 명 올 수 있겠냐, 하율아? 4명이죠. 4명이 오는 거야, 당했지만, 뭐, 누구 오죠? B, C, D, E가 올 수 있겠죠. 여기 4명, 몇 명, 어떻게, 누구 오겠냐? 해보면.
C, D. A부터 쓸까요? A, C, D, E가 올 수 있겠죠? 4명이. C가 오면은 누가 올 수 있겠죠? A, B, D, E가 올 수 있겠죠? D니까 여기는 A, B, C,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E가 오게 되면은 얘는 누가 오는 거죠? E는 마지막에 A, B, C, D가 올 수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의뢰 외우지 말고. 자, 이제 B가 세 번째 B가 왔어. B 다음에 누구 올 수 있냐? A, B 왔어. 세 번째 오는 애 골라. C, D. C, D, E가 됩니까? 얘도 몇 명 되겠냐? 얘도 몇 명 되겠어? 얘도 몇 명 되겠어? 세 개요. 그러니까 봐봐.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총 몇 명이 올 수 있나 봤더니만 다 몇 명이 올 수 있죠? 다? 5명.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 거죠? 4명. 4명.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 거죠? 3명. 3명. 이걸 곱하면 순서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5명 중에서 몇 명을 줄 세울 때? 3명. 3명을 줄 세울 때. 5, 4, 3이 되는 거야. 왜냐? 맨 앞에 A, B, C, D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다 4명씩 올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다 몇 명씩 오죠? 다? 3명씩 오잖아. 다 똑같은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곱해주게 되면 5명을 3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해도 되겠지만 이걸 다 되면 60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A, B, C, A, B, D, A, B, E, 뭐 A, C, A 뭐 이렇게 쪼개서 다 세면 몇 개가 나온다 저게? 60개가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셀 수도 있다는 거지. 순열 자체는. 너무 어려워? 그럼 너네 반에 몇 명이냐 총? 22명. 22명이 있어. 그러면 22명 중에서 또 3명을 줄 세우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되겠냐 공식이. 네가 봤을 때 22명 중에 3명 줄 세우고 싶어. 그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 22, 어, 21, 어. 20. 이게 순열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계산을 보여줘. 이게 순열의 끝이야. 없어. 1660. 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 순열인데 NPR이라고 나타납니다. NPR이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줄 세우는 거야. r개를 택하여 줄 세우는 거. 이게 NPR이에요. 여기서 보자면 아까 이런 거죠. 22P의 3이 이긴 거야. 22개 중에서 3명을 택해서 줄 세우는 거. 나열하는 거라고 써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요게 뭐다? 순열이에요. 그럼 얘는, 이 NPR이라는 공식은 문자로 돼 있는데, 봐봐, 이렇게 될 거야. n부터 곱해지기 시작하겠지. 왜냐면 22명이면 22부터 곱해졌으니까. 그럼 n 다음에 뭐가 되겠냐? NPR 다음에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n 다음에 누구 곱해지겠어? n-1을 곱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굴 곱하죠? n-1 곱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곱해지느냐? 요게 3명이면 3개가 곱해졌죠? 이게 r개니까 r개를 곱해지게 될 거예요. r개를 곱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n-r하고 플러스 1까지 가게 돼요. 이게 총 r개가 됩니다. 또 왜 이게 r개예요? 0부터 뺐죠? 0부터 뺐으니까 0, 1, 2, 3, 4에서 r-1까지 빼면 r개야. 그러니까 지금 r개라고 했으니까 0부터 뺐으니까 r-1까지 빼시게 되면 r개가 됩니다. 왜냐면 1부터 r까지가 r개이기 때문에 0으로 가면 하나 빠져요. 그래서 n에서 r-1만큼 빼주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r개를 곱한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NPR이라는 공식은 문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쭉쭉쭉 가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거죠. 그게 r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22명 중에 3명을 세웠다. 22p의 3이 되는 건데 그러면 22, 21,
20을 곱해주는 거를 문자로 쓴 거예요. 문자로 나타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면서 r개를 곱해주겠다. 그게 MPR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자들이 이런 걸 못 견뎌요. 어떤 걸 못 견디냐? 점점점. 이런 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공식에서. 이게 짜증나는 거야. 이게 뭐야? n-m-n-i 플러스 1까지 해서 r개를 곱해야 되는데 점점점이 있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공식을. 자,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데 밑에 팩토리얼, 계승이 나옵니다. 계승, 한국말로 계승,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팩토리얼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계승보다. 영어로 표현인데. 그래서 팩토리얼은 뭐냐? 만약에 5팩토리얼이라고 했어. 그럼 뭐냐? 5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만약 7팩토리얼이라고 했어. 그러면 7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이게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n팩토리얼이면 뭐가 될 거 같냐? 우리 n부터 다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면 이게 n팩토리얼.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을 써서 공식을 만들어 냅니다. 점점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이거 다음에 작은 숫자는 뭐가 되겠냐? 1 빼면 뭐 나오겠냐? 1 빼면 n-r이 나오겠죠? 여기부터 이제 곱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n-r 빼기 1에서 점점점 가서 1까지 곱할 수 있겠지. 그냥 봐봐. 이 분모에서 지금 누굴 곱한 거냐면 분모에서 얘를 곱한 거야. 분자에다가. 그럼 분자에 곱했으니까 어디다가 더 곱해줘야 돼? 분모에 가서 똑같이 곱해줘야 돼. 얘를 왜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냐? 하연아, 왜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돼? 지금 이런 공식이 있었어. MPR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분자랑 분모랑 똑같이 곱해줬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곱해줬죠? 이게 지금 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를 곱해야지 식이 바뀌지 않냐면 1을 곱해야지 식이 바뀌지 않아요. 1 대신에 뭐 2 같은 걸 곱하잖아요? 그럼 값이 바뀌어요. 지금 이거 값을 바꿀 의도가 없어요. 식을 변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1을 곱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를 곱해줘야 돼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봐봐. 분자를 보면 1부터 어디까지 곱해져 있냐면 n까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왜냐? 1부터 n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분모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1부터 n-r까지 곱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n-r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n-r부터 곱해지면서 1까지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이 있는 공식을 수학자들이 이 계승,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낸 거야. 왜냐? 점점점을 보기가 꼴보기 싫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팩토리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다음에 뭐 MPA형, N팩토리얼 뭐 이것들을 배우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아시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율하는 것 같으니까 페이지 151페이지 151페이지를 한번 쭉쭉쭉 풀어보세요. 경우의 수 요것들을 한번 쭉쭉쭉쭉 풀어보세요. A 스텝을 편안하게 풀고 휴식 취해봅시다. 공식들을 다 배웠는데 일단은 1039번까지 쭉쭉쭉 풀어보세요. 1039번까지. 이 소윤이는 올 생각이 없어요. 자, 봅시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힘을 내시고요.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묻기 위해서 문제들을 조금 내고 있어요. 조금 내고 있는데
자, 1032번을 볼게요. 1032번을 보면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사건이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가 나오죠? 사건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 합의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합이 4인 경우랑 합이 7인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이 4면서 7일 수는 없잖아. 가능합니까? 하여라? 합이 4면서 7일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합이 4인 거 세요. 합이 4인 거 세고 합이 7인 거 세. 그 다음에 그 2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경우의 수 2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렇게 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경우의 수 문제가 사건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또는으로 연결되던가 그리고로 연결되던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이 4인 거를 셀 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세는 거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품격 있고 뭔가 되게 규칙적으로 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이 4라고 하면 보통 이제 2개를 나열하는데 보통 이제 잡별평면을 많이 나타내. 이렇게 나타내요. 합이 4인 경우는 1,3, 2,2, 3,1 이렇게 앞에 거를 1을 기준으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센다는 거죠. 이렇게 셀 때도. 왜냐? 이렇게 규칙 있게 해야지만 빠뜨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합이 7인 건 어떻게 되겠어? 1,6, 2,5, 3,3, 그 다음 4,2, 4,3 이거 7이었죠? 잘못했네? 3,4, 3,4, 4,3, 5,2, 6,1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이 4인 사건은 3가지가 있는 거고 합이 7인 사건은 6가지가 있는데 이걸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합니다? 더하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합의 법칙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건들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구해야 되지?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어떠한 사건들을 구해야 되지? 이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사건들을 다 찾아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사건들을 더해야 될까? 아니면 이 사건들을 곱의 법칙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매번 셀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35번에 보면은 버스 노선이 6개가 있고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는 거예요. 1035번을 보면 버스 노선 몇 개가 있다고요? 지금 6개가 있고요. 지하철 노선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갈 때는 버스를, 올 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2개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하여라. 갈 때는 버스를 1035에서 갈 때는 버스를 올 때는 지하철을 탔대요. 응? 빨리빨리 안 옵니까? 지금이 7시입니까? 응? 어떻게 되겠냐, 하여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연달아서 우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버스가 6개니까 6 곱하기 뭐 하면 된다? 2를 하면 된다. 또 결론은 뭐 버스 노선이 A, B, C, D, E, F가 있었고 지하철이 1, 2가 있다고 치면 당연히 A, B, C, D 갈 때 가는 방법은 A, B, C,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1, 2씩 있는 거지. 올 때 1, 2, 1, 2. 1 곱하기 2가 되는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들. 연달아서 선택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보통 어떤 법칙이 된다? 무슨 법칙이 된다?
고배 법칙이 된다는 거지. 얘랑 합의 법칙과 이 고배 법칙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왜 이런 예를 계속 하고 있냐? 대부분 애들이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저거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은 세본 적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경우의 수를 잘하고 싶다. 이번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를 잘하고 싶은 거는요. 열심히 세보면 돼요. 세봐서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하면 돼요. 한 번도 제대로 센 적이 없는 친구들은 경우의 수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MPR이라는 순열을 배웠단 말이야. MPR이라는 순열을 배웠는데 이 순열도 뭐냐? 고배 법칙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야. 왜냐, 이거 곱하잖아. 순열. 줄 세우기도 고배 법칙 중에 하나예요. 왜냐, 첫 번째 줄 세우고 연달아서 두 번째 줄 세우고 세 번째 줄 세우잖아. 그러니까 순열도 뭐 중에 하나가 된다? 고배 법칙 중에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MPR에 딱 치면 나와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줄 세우기. 서로 다른 N개에서 사람이 다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택해서 줄 세우는 거. 일명 순열이 줄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공식은 아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였어요. NPR은 N부터 하나씩 떨궈서 곱해가지고 R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R개를 곱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쓰기가 점점점이 싫으니까 이거의 팩토리얼을 표현하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똑같다. 여기다 이제 곱해줘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 설명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인지하시고요.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공식. 순열 공식 잠깐 쓰는 거 몇 개만 연습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1040번. 6p의 3. 자, 1030번 6p의 3은 뭐가 된다? 6부터 하나씩 곱하면서 3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이게 6p의 3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6 팩토리얼을 6-3 팩토리얼로 나누게 됩니다. 공식으로 따지면. 그럼 6 팩토리얼이 뭐냐? 6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1까지 곱한 거예요. 3 팩토리얼은 뭐냐? 3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1까지 곱한 거예요. 약분되면은 6, 5, 4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팩토리얼은 요거 n 팩토리얼 그대로 써주시고요. n-r 팩토리얼에다 써주시면 이게 순열 공식이 됩니다. 자, 6p의 제로. 여기가 0이 되면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공식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6 팩토리얼이고 6-0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뺀 거야. 뺀 거니까 6 팩토리얼분의 6 팩토리얼이니까 몇이 된다? 1이 된다. 사실은 이거는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6명 중에서 0명을 택해서 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나오진 않는데 공식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6p의 제로는 1이라고 그냥 놓는 거예요. 6p의 제로를. 뭐 쓸 일이 없어요. 사실 문제 나올 때 쓸 일이 없는데 공식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4p의 4는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4명을 택해서 줄 세우는 거니까 4, 3, 2, 1 돼서 4팩토리얼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5p의 1. 5p의 1 곱하기 3팩토리얼. 5p의 1은 5 곱하면 돼요. 5부터 하나 빼고서 하나만 곱하면 되니까 5하고 있고 3팩토리얼은 3, 2,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팩토리얼도 쓰면서 우리가 순열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줄 세우기가 또 언제도 적용이 되냐? 우리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때도 줄 세우기예요. 그러니까 회장, 맨 앞에 뽑는 게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를 뽑아. 몇 명 중에서? 8명의 학생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것도 뭐가 된다? 줄 세우기예요. 8명이니까 여기 맨 앞에 회장 돼 있으니까 몇 명이 되겠어? 8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회장은 7명.
그 다음에 총무는 6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명을 뽑는 거, 서로 다른 직책을 뽑는 것도 8P에 3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뽑는 것도 주의수역이랑 똑같이 됩니다. 또 주의수역에 또 뭐가 있냐? 숫자 뽑는 거, 카드로. 예를 들어서 1, 2, 3, 4, 5 중에서 그게 이제 1049번이죠? 그러니까 순열이 되게 많아. 우리 주변에서 순열로 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또 뭐가 있냐? 1, 2, 3, 4, 5 중에서 카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려고 그래. 서로 다른 세 장 뽑아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그럼 세 자리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을 텐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5개 다 올 수 있죠. 10의 자리에는 하나 왔으니까 4개밖에 못 오겠죠. 1의 자리에 3개 오겠죠. 이런 것도 순열하고 똑같다는 거지. 서로 다른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것도 어떤 구조랑 똑같이 나온다? 해보면 순열 구조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면 이제 너무 쉬우니까 1049번이에요, 이게. 근데 1050번에서는 어떻게 냈냐? 짝수의 개수로 내는 거야. 짝수의 개수. 그럼 짝수의 개수로 나오려면 짝수의 개수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변형이 좀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뭐로 끝나야 짝수가 되냐면 마지막에 짝수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던지.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뭐가 되는 거야? 4로 끝나는 거야.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풀 거 어려움 없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만. 프린트만 해주세요. 예, 아무것도. 근데 시험 다 봤어? 어? 그냥 우치워요? 그냥 우치워. 처음에 어떻게, 어디 나왔어? 얘 되게 틀렸어? 그대로 되게 틀려버렸네? 얘 다 어려웠어.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 하나 마지막 했어. 안 뿌여서 문제였다. 수업은 어디까지 들었지? 어디가 끝났어? 8월까지 들었어. 많이 쓰지 않았어. 넓이를 안 줬나? 수를 넘어가. 이건 다 줬었지 이제 봐. 수열이네. 수열은 기억합니까? 그래도 뭐냐 등차 등비까지 쉽지 않아. 거기다 봤으니까 더 바뀌겠다. 다 목표 기사가 잘 나왔어. 아직 등급을 모르나? 아직 등급 안 나왔고. 궁금하다. 목표 달성을 좀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데. 우리 오히려 와, 등급까지 나왔고. 자, 수학은 1등급 컷이 90. 쉬웠나 보네. 학부모에 좀 쉬었나 보네. 2등까지 82, 3등까지 71. 생각보다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았나 보네. 이제 미적분 쪽이 어려웠나 보네. 떨어지네. 생각보다 남네 미적분은. 미적분 자체가 어려웠나 보다. 미적분 쪽이 어려웠나 봐. 이제 문제 나온 거지. 좀더 있어봐야 되나? 생각보다 남네 미적분이 어려웠나 보다. 어렵진 않았어. 맞아.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네.
짜자자자짠짠짠. 너 승리조 들었던 적 있었지? 너 승리조 예전에 들었던 적 있지, 서윤아? 처음 듣는 척 하자고 승려 들었던 적 있잖아. 자, 승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풀렸어요? 짝수의 개수? 40개. 요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2는 왔으니까, 2 못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고, 여기 몇 개가 오는 거죠? 3개가 오는 거니까, 12개죠? 얘도 4개, 3개니까 몇 개죠? 12개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짝수 개수는 2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뭐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에 관련된 개념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승렬을 왜 우리가 처음에 배우냐? 승렬이 가장 직관적으로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승렬을. 그래서 이 승렬을 우리가 먼저 배웁니다. 줄 세우기 가장 쉽잖아. 줄 세우기. 그래서 제일 쉽기 때문에 이 승렬이 되고, 일단 조합 전에 승렬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게요. 넘어가서 페이지 어디로 가냐? 아직 조합은 배우지 않고 페이지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야. 과연 뭐 이렇게 시험 문제만 나오면 뭐 중학생들도 맞겠자,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뭐 나올 확률이 뭐 앞장에 나오지 않으면 나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쉬운 걸 내면은 뭐 다 100점이기 때문에 내질 않겠죠.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유형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1075번은 유형 1번인데 위에 뭐라 써져 있죠? 합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문제가 쉬울 때는 대충 머리로 풀어요, 애들이. 뭐로 푼다고요? 머리로 푼다고. 제일 위험한 거야. 자, 왜 제일 위험하냐?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내가 항상 경우의 수 파트를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특히 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망하냐? 그냥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있지.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 곱의 법칙을 써야 된다. 순열을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자기 머리로 풀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 풀려요.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망해요. 자, 참고로 해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우의 수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탱고에 대한 규칙을 정확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내 머리로 내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막 쓰면서 풀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다? 나중에 망해요. 왜냐면 자기 머리로 푸는 거는 쉬운 문제까지는 풀만한데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순간 곧바로 GG야.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하는 게 뭐야? 맞아. 근데 경우에서 너무 어려워요. 안 풀려요. 어려운 문제 하나도. 대부분 이런 애들을 내가 분석해보면 대부분 내가 가르쳐줬던 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더 어떻게 공부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푼 거야.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머리로 풀었잖아. 머리가 막히면 끝난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 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의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만한 눈을 키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져도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풀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머리로 풀지 마세요. 자, 합의 법칙을 쓰는 건데, 자, 봅시다. 여기서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된다? 털어다긴 두 개의 주사에 던지는데 1015번에서 정확히 한번 물어봅시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대.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고 하면 과연
가지 사건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합이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합이 몇인 경우로 나온 거죠? 합이 몇인 경우가 되겠죠? 합이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10.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합이 15가 될 수 있는 건 있냐? 가능하냐? 안 되죠. 왜냐면 주사위 2개 던져봤자 최고가 6인데 6이 나와도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 A 사건, B 사건이라고 둘 수 있겠지만 그냥 합이 5다, 합이 10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이 5면서 합이 10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소리죠? 동시에 발생하는 게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뭔 소리냐? 합이 5인 거의 경우의 수를 세고 합이 10인 거의 경우의 수를 셌다면 분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거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때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배웠던 개념이 머릿속에서 정확히 보여야 돼. 대다수 애들이 왜 수학을 못하냐? 배웠던 개념과 문제 푸는 게 별개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개념대로 배우고 문제 풀 때는 문제 풀 때 자기 혼자 막 풀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합이 5인 것도 셀 때 우리가 이쁘게 세야 되잖아. 합이 5인 것도 이렇게 1, 4, 2, 3, 3, 2, 4, 1 해서 총 몇 가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셀 때도 이쁘게 세는 거죠. 자, 합이 10인 경우도 세면은 작은 것부터 하면 4, 6, 5, 5, 6, 4. 총 몇 개 나오죠? 하연아? 합이 10인 것도 3가지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순서도 잘 맞추면서 쓰세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된다? 4 더하기 3이 되니까 몇 개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 느낌을 가지고 1078번을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1078번을. 1078번은 지금 문제가 아주 쉽진 않을 수 있어요.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자, 1078번을 한번 봅시다. 1078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푸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100개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00개가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100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찾으래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얘는 풀기가 되게 어려운데 왜 풀기가 어렵냐? 2하고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라는 거는 규칙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2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돼? 이거 규칙이 뭐야? 다 돼요? 선생님 인생 뭐 있습니까? 1부터 100까지 써가지고요 2의 배수 다 하나 없애고 다 없애면 되는 거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0? 뭐 금방 셉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연아 그래 안 그래? 전 있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쓴 다음에요 2하고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다 셀 거예요. 뭐 이래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자 해보세요. 왜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2하고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를 구하면 2 또는 5로 나누어지는 것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왜 이렇게 반대로 구해요? 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 규칙이 없어. 그냥 막 세야 돼. 2하고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돼야 돼요. 근데 다 되긴 싫잖아요. 네, 하지만 전 규칙을 못 찾았습니다. 다 돼야 되죠, 진짜. 근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2와 5도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개수에서 반대로 가면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당연했지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는 둘 중에 하나야. 1번 2와 5로 나눠 떨어지지 않거나 두 번째 아니면 2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은 구하기가 어렵지만 이쪽은 규칙이 좀 있으니까 구하기가 쉬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구하기가 어려워. 왜냐 2하고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처음에 나올 때 1, 3 이런 게 규칙이 없어요. 구하기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어차피 1부터 100까지는 얘 아니면 얘야. 2와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요. 2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나누어지겠죠. 첫 번째 뭐냐? 두 가지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의 수.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죠? 2의 배수가 됩니다. 2의 배수거나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야? 5의 배수. 이거에 세는 건 쉬운 거죠. 위에 거는 생기가 어려워요. 추측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게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존재해요. 동시에 발생하는 게 뭐의 배수가 되겠죠? 동시에 발생하는 게 바로 그게 10의 배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빼줘야 돼. 왜냐? 중복해서 두 번 다 샜기 때문에. 왜냐면 2의 배수에서 5의 배수 할 때 10의 배수를 두 번 세게 돼. 그러니까 10의 배수를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2 또는 5로 나눠졌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얘 개수랑 얘 개수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줘야 돼. 왜냐? 얘는 중복해서 셌으니까. 그래서 2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오겠냐? 우리 계속 확인을 묻고 있는데 몇 개가 나오겠어요? 2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니까 50개요. 50개. 왜냐면 2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50까지 가니까 50까지가 나오겠죠? 5의 배수도 5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5 곱하기 20까지 가니까 총 몇 개 나오죠? 얘도? 5부터 1부터 20까지 나오죠? 20개가 나오겠죠? 자, 이게 1부터 20까지 가잖아. 10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죠? 10 곱하기 10까지 가니까 몇 개 나오죠, 이거? 10개. 그러니까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진 자연수의 개수는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50 더하기 20을 한 다음에 얘를 빼줘야 돼. 두 번 뗐으니까. 중복되는 거.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으면 빼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으면 더한 다음에 동시에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그래서 이쪽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 봤더니 50 더하기 20에서 10을 빼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60개가 되는 거죠. 이게 60개인 거야. 그렇다면 자, 하여간 다 풀었다 이제. 얘는 몇 개가 되겠냐? 40개요. 그래. 이게 40개라는 거지. 선생님, 다 셀 뻔했는데 이렇게 구하니까 다 세지 않아도 되겠네요. 위에 걸로 구하려고 했다면 규칙이 없으니까 1부터 100까지 세가지고 다 하나씩 다 따져봤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반대편은 규칙이 있어서 그쪽으로 셌더니 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78번 문제는요. 이 구조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쉬워요 이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서 정확히 그려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심화 문제집 같은 데 가끔 있어요. 중2 때.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우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중2 1학기 때 지금 너네 배우고 있나? 예준아 너네? 경우사 안 들어갔니?
2학기 때 있나? 2학기 때 있나? 일단 뭐 2학년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학기 때 마지막에 배웠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 법칙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게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뭐 머리로, 뭐 느낌으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자, 1079번도 봅시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이게 이제 진정한 노가다 문제가 되겠죠.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뭐가 나온다? 20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g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순서쌍 개수.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당연하겠지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나눌 때 선생님, 얘는 x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할까요? y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할까요? z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할까요? 한다면 어떤 걸로 나누는 게 편하냐면 앞에 큰 수가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누는 게 편합니다. 왜냐? x로 나눠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직접 해본 애들은 알게 돼요. 내가 이거 뭐 설명해 주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해보잖아요. 아! 제로 나눠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저게 불편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학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해보다가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네? 이걸 깨닫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직접 해보니까 이걸로 나누면 이거 계산 복잡해지는데? 이거 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거 좀 쉽네? 이걸 직접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x나 y로 나누는 것보다 뭘로 나누는 게 좋냐면 g로 나누는 게 좋아요. 네, 숫자가 쬐끔만 나와. 그럼 봐봐. 첫 번째는 g가 1일 때야. g가 1이 들어가게 되면 x 더하기 2y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3이니까 넘어가면 17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y는 이번에 다시 나눠. y는 몇부터 몇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 y는 1부터 x가 자연수니까 몇 가지 갈 수 있겠죠? 1부터 y는 1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죠? 몇까지 가겠냐? 8까지 가능하겠죠? 왜냐면 8 넘어가면은 얘가 음수가 나와요. 8이 16까지 돼야지 x가 1이야. 자연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y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 8까지. 그러면 결론은 뭐냐? z가 1일 때는 y가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8가지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x는 하나씩 나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나누면 z가 1일 때는 y가 1부터 8까지 8가지가 나오겠고 당연히 y가 1이 나오면 x 하나 나오겠고 y가 2가 나오면 x 하나 나오니까 y 개수만큼이 순서쌍의 개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여기 몇 개가 나온 거야? 8개가 나온다는 거야. y가 1부터 8까지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서 z가 1이었어. 그 다음에 z 뭐 하면 되겠냐?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나씩 거하면서 규칙 있게 예쁘게 넣어야 돼요. 넣을 때도. 왜냐면 놓치지 않아야 돼. 이게 기준과 규칙이 없이 넣잖아요? 그러면 빠뜨리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칠 때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잖아, 경우의 수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할 때? 이런 문제 주잖아요? 막 지 맘대로 넣어요. 기준 없이 막 넣어요. 막 x 1 넣고, 막 2 넣고, 막 3 넣고, 막 지 맘대로 막 넣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뭐를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거 2번 됐나요? 헷갈려요! 다 그래. 어떤 애들한테 이거 문제 시키면?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러니까 기준 없이 막 넣는 거야, 그냥. 그건 수학이 아닌 거지. 넣더라도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여기서는 누구의 기준을 지금 넣은 거죠? Z를 기준으로 넣은 거야, 생 거야. 1대, 2대. 자, 2가 됐어. 자, 2가 되면은 당연히지만 3이 6이니까 x 플러스 2y는 뭐가 되겠죠? 3이 6이니까 넘어가면 14가 되겠죠? 맞죠? 그럼 y는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냐? 사유라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5요. 6이요. 그래. 그게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절대로 빠뜨리거나 중복되게 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경우의 수를 세더라도 뭔가 기준과 품격 있게 세야 돼. 그러니까 우아하게 좀 가야 돼. 막 초딩처럼 막 마구잡이로 넣어서 세는 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세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Z가 몇일 때? 3일 때. 그럼 X 더하기 2Y는 11이 나오겠고요. Y는 1부터 5까지 돼서 5개가 나옵니다. 또 Z가 4일 때. X 더하기 2Y는 8이 되겠고, Y는 1부터 3까지가 되겠고요.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그럼 Z가 5일 때. 그럼 X 더하기 2Y는 5가 되겠고요. 이때 Y는 1부터 2까지 2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Z가 6일 때. 이게 마지막이죠. X 더하기 2Y가 뭐지 나온다? 2가 되는데요. 이거는요, 1 돼도 안 돼요. 없어요.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옵니다. X 더하기 2Y가 2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1 되면 이게 0이야. 뭐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5까지가 끝이에요. 5개 나누어지는 게 끝입니다. 이거 내려가면요, 자연수 안 나와요. Y 1만 돼도 Z 0, X 0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5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겠고, 당연하겠지만 얘들은 겹치는 게 없어요. 공통되게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냥 Z가 다 다른데. 근데 요걸 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죠. 나온다 이거죠. 그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뭐 느낌과 필링으로 푼다? 마구잡이로 센다?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럴 거면 배울 이유가 없죠. 왜 배워? 그냥 너 느낌으로 풀어. 너 필링으로 풀어. 이러려고 풀 거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뭐 14, 19, 그 다음에 22, 24. 답은 24개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셔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 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문제라고 내는 것들을 어떻게 내냐면 1082번에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1082번에 보면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2차 부등식 문제인가요? 자, 누구를 끌고 왔죠? 지금 상문제에다가 어떤 개념을 끌고 왔죠?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렇다는 거는 근을 가진다는 거야? 안 가진다는 거야? 안 가져요. 그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갖고 왔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요 Y는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 플러스 1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A, B는요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니까 A, B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됩니다. A, B는 뭐가 된다고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 어렵지 않은 거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여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AB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4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이 돼가지고 이게 4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두 수의 차의 제곱이 4보다 작으려면 두 수의 차가 뭐가 돼야 된다? 두 수의 차가 0이거나 차가 0이거나 차가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4보다 제곱한 게 4보다 작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수의 차 A, B의 차가
0이거나 A, B의 차가 1이거나 그럴 때 이 식을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가 0이거나 차가 0이라는 얘기는 A, B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같다는 얘기야. A, B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차가 몇이거나 1이거나 두 개로 나눠줘요. 차가 0이 되는 거 A, B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나오는 수수항이 몇 개가 되겠죠? 1, 2, 2, 쭉 해서 어디까지 가겠죠? 6까지 가겠죠? 차가 0이다. 둘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6개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와요. 자, 차가 1이라는 거는 1,2가 되거나 2,1이 되는 거예요. 맞죠? 차가 1인 경우. 아니면 2,3이거나 뭐가 되는 거죠? 3,2가 되는 거야. A, B 순서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3,4거나 4,3인 거죠. 4,5거나 순서 있게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1, 2, 3, 4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잘 세고 있어요. 막 세는 게 아니야. 막 세는 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내가 너를 왜 가르치냐? 응? 4,5면 5,4도 있는 거죠. 마지막에 뭐가 있겠냐? 5,6이면 뭐도 있는 거야? 6,5도 있는 거야. 이게 차가 1인 거예요. 총 몇 개가 나오죠? 여기서 몇 개 나오냐? 하율아 보니까 차가 1인 거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의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6가지가 되는 거죠. 더하면 되니까 합의 법칙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세는 거예요. 세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해봐야 돼. 제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데 세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뭘 원래가 세는 학문인데 센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학문인데 그래프를 안 그려는데 잘하고 싶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직접 세면서 깨달아야 돼요. 합의 법칙이 왜 저렇게 적용되지? 고배 법칙은 왜 되는 거지? 저게 왜 저렇게 나왔을까? 그걸 깨닫게 되시면 경우의 수 문제가 쉬워진다. 쉬워진다. 근데 안 세고 막 하잖아요? 공식만 외워서 100% 망할 겁니다. 그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지 마. 야, 그렇게 하면 망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도 못 풀어. 나중에 지질걸. 나중에 그렇게 공부하면 쉬운 문제만 풀다가 망해.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원래 사람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래 멍청하기 때문에 항상 가지 말한 대로 갑니다. 그리고 망해요. 항상 그래요. 뭐 선생님 지금 몇십 년에 가르쳤지만 일단 탑버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공부하면 망해. 제발 이렇게 하지 마. 그래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더 적을까 더 많을까? 더 많아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다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참 신기해요, 사람이. 자, 이제 구배법칙. 자, 오늘 약수개수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유형 4번까지만 합시다. 딱 2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합시다.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릿수 중 짝수의 개수는?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약수이죠. 이게 뭔 소릴까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 8인 것 같아요. 맞냐?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이게 문제가 되게 해석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네요.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릿수 중 짝수의 개수는? 뭐 편찬됐는데 조금 말을 못 알아듣게 되게 한국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 같네요. 자, 예준아 이게 뭔 소리인 것 같습니까?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8의 양의 약수는 뭐가 되죠? 몇 개가 있죠? 8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 8, 2, 4가 되면서 8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총 뭐가 나오죠?
1, 2, 4, 8이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이 4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문제가 조금 이게 문제 해석하기 어렵게 됐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10의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10의 자리에는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있겠죠. 1, 2, 4, 8이 올 수 있는 거예요. 10의 자리에는. 자, 10의 자리가 8의 양의 약수 중에서 한 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의 자리는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짝수가 되겠어요? 올 수 있는 게. 짝수가 되려면. 0, 2, 4, 6,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된다? 4가지가 되겠고 1의 자리에 몇 개 가지고 올 수 있다? 5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이게 1일 때 0, 2, 4, 6, 8 5가지 나오고 2일 때도 0, 2, 4, 5가지 나오는데 이게 뭐의 법칙을 쓰게 되는 거죠? 곱의 법칙이 있죠. 더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1일 때 뒤에 올 수 있는 게 0, 2, 4, 6, 8이 되는 거고 2일 때도 0, 2, 4, 6, 8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이런 구조들 이게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4 곱하기 5가 돼서 20이 된다. 근데 얘는 좀 문제를 조금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 좀 쉽게 좀 더 냈으면 좋겠는데 한글에 되게 애매모호하게 좀 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먹게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나온다. 뭐 1084번도 항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 되니까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뭐 곱의 법칙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약수의 개수를 좀 팔 거예요. 이거를 파고 오늘 끝낼 건데 약수의 개수가 언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자,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자, 잘 들으세요. 약수들은 단가에 나오니까 약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 우리가. 조금 있어야 돼.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뭐를 통해서 구했냐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구했다고요? 소인수. 이 소인수라는 거는 잘 보면 되게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소자를 딱 떼잖아요? 소자를 딱 떼잖아요? 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소자를 딱 떼니까, 나 봤는데? 인수분해야. 안 봤어요? 인수분해, 나 모른다. 인수분해 처음 봤다. 문제 좀 심각해지죠? 인수분해 처음 봤다 그러면? 그러면, 이, 소는 뭐를 의미하냐? 소인수 할 때 소인수가 뭐를 의미하냐면 소인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소수인 인수를 얘기해요. 소인수라는 거는 소수로 이루어진 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인수가. 그러니까 뭐는 거냐면 소수가 뭐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진다는 거니까 더 이상 그 숫자는 분해할 수 있다 없다? 분해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뭐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뭐 이거 배우지 않냐? 뭐 분자 고점 이런 거 배우지 않냐?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 그걸 뭐 원자라고 부르냐? 이제 원자 폭탄도 있으니까 이제 원자가 분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숫자 중에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 더 이상 다른 수의 곱으로 분해가 안 되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런 숫자를 소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지. 곱셈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72라는 거를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1, 72, 2, 36, 3 되나? 3, 24 뭐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왜 좋지가 않을까? 우리 서윤아, 왜 이게 좋지 않을까? 이게 뭐 72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54의 약수의 개수 구해. 그 순간 여러분들 동공이 지진이 나겠죠. 아니야? 72 정도는 이렇게 약수 구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서윤이한테 1054의 약수 개수 구해 그러면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우리 서윤이가 에이 안해 때려쳐 이렇게 되겠죠. 아니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힘들다는 거지. 숫자가 커지면. 이 방법을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71을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70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인수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이 뭐냐?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 최소 공배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장점은 뭐냐? 제곱수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여튼 소인수 분해할 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71의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띠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됐죠? 이거 약수 개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나왔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왜 이게 곱의 법칙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이거를요 조합하면요 이게 다 약수예요. 72. 이게 무조건 72의 약수입니다. 자, 봐봐. 여기서 2만 하나 끌고 와. 이것도 약수야.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가 3개 있고 3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야. 그 중에서 2하고 3 몇 개씩 갖고 오잖아. 다 약수야. 무조건 약수인 거야. 2를 한 개만 가져와도 약수고 2를 몇 개 가져와도 약수가 되는 거죠? 2개 가져와도 약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첫 번째 2를 아무것도 안 가져올 수 있어요. 자, 2를 몇 개 갖고 올 수 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올 수 있어. 그럼 1이에요 그게. 첫 번째 1. 자, 2가 3개 있으니까 1을 또 몇 개까지 갖고 올 수 있죠? 1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 1개 갖고 올 수 있어요? 또 2를 또 몇 개 갖고 올 수 있겠죠? 2개 갖고 올 수 있어요. 또 2 몇 개 갖고 있죠? 3개. 이상 못 갖고 와요. 왜냐? 2가 3개밖에 없어요. 저기서 아무리 갖고 오려고 해도 그거 이상 갖고 올 수가 없죠. 어떻게 약수인데 어떻게 갖고 와? 그러니까 2를 갖고 오는 거를 기준 나눠보면 하나도 안 갖고 왔을 때가 1, 2를 1개 갖고 올 수 있고 2개 갖고 올 수 있고 3개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도 봅시다. 3은 2개가 있으니까 3도 아예 아무것도 안 갖고 올 수 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이야. 근데 3은 또 몇 개 갖고 올 수 있어? 1개 갖고 올 수 있어. 또 몇 개 갖고 올 수 있어? 2개. 마찬가지야. 2를 하나 갖고 왔죠. 여기도 3은 또 몇 개 갖고 올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또 3개는 똑같아. 1 갖고 올 수 있고 3 갖고 올 수 있고 3을 제곱할 수 있어. 얘도 몇 개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1, 3, 3의 제곱. 얘도 뭐가? 1, 3, 3의 제곱. 이렇게 곱해지면 다 약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어떤 구조야? 곱의 법칙의 구조죠. 근데 여기다가 왜 1을 더했냐? 누가 포함되니까? 1이 포함되니까. 1이 포함되니까 이 지수에다가 3이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고 2가 되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해주게 되면 그게 뭐의 개수가 됐다? 약수의 개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무슨 법칙이 되는 거죠?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 돼서 12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 다 이게 약수예요. 곱하면 다 약수예요. 이게 약수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걸 이제 이해를 했죠. 요걸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자, 요거의 약수 중에서 72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거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72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고르면 되냐면 최소 2가 몇 개 포함돼야 되는 거야? 2개. 여기만 되면 되는 거야. 아니?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으라고 하면 누구 되면 되는 거야? 여기 되면 되는 거야. 2가 2개 포함되거나 2가 몇 개 포함된 거? 3개. 그러니까 문제를 또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변형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공식만 외우잖아? 그럼 변형을 딱 시키잖아? 다 틀려. 왜냐?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100%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약수 개수 세는 방법이야. 하나만 더 끝낼게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약수의 총합. 써놓으세요. 약수의 총합을 은근히 구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끝낼게요. 약수에서. 자,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그럼 써볼게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봐봐. 1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앞으로 걸 묶으면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똑같이 되겠죠? 이게 지금 약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또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겠죠? 그치? 얘네 다 더하면 또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다 공통이에요. 이걸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묶게 되면 누가 더해져?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더해져요. 이렇게 나와요. 다 더하게 되면 자,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2의 상승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만약에 약수가 초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의 약수의 총합은 1부터 2의 상승까지 더해주고 1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 나와요. 이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소인수분해했어. 이렇게 나왔어. 2의 5승 곱하기 3의 3승이 나왔어. 그럼 이거 약수의 총합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에다가 1 더하기 3의 1승, 3의 제곱, 3의 3승까지.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공식이에요. 이 약수의 총합 공식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지금 내가 이걸 다 증명을 해줬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왜 이게 곱의 법칙인지, 왜 약수의 총합은 저렇게 묶여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해줬어요. 지금 그냥 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경우의 수가 쉬워요.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면은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선생님, 경우의 수 껌인데요. 애들 다 어려워해요. 애들 왜 어려워하죠? 애들 다 맨날 공식만 외워서 써요. 애들 망했어요. 공식 모르겠어요.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대충 공부했던 있잖아. 공식만 대충 외워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 어려지잖아요. 다 지지예요. 선생님 몰라요. 공식 뭐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땀 한 땀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규칙들을 다 찾아가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문제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배웠던 원리들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는 난 당연하겠지만 이 방식으로 공부하기 원하지만 내가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해도 꼭 그런 애들이 나와요. 공식만 외우면서 푸는 애들이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그 끝이 내가 파멸한다 그랬어요. 어렵게 나오면. 근데 그렇게 공부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영상 찍히고 있죠? 난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090번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1090번. 여기서 540 중에서 짝수의개수 구해라. 아, 이거는 뭐가 하나 포함되면 되겠네. 이 느낌이 올 거고요. 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에 대해서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아, 저게 대충 뭔 소리겠구나. 깨달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 보는 문제지만 1090번 같은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런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아, 저게 저 소리구나. 저렇게 나눠서 풀 수가 있겠구나. 저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저게 왜 구별법칙이 되는구나 정확히 깨달았다면 1090번 같은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처음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개념대로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K강은 여기까지.